자, 2019년 최신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이것도 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폭법에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하나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도입돼 가지고, 왜냐면 범죄의 피해자가 합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강간의 피해자가 합의한다는 게 합의금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합의하자고 요구하면 사람들 눈에 꽃뱀이다. 저 새끼 돈을 위해서 강간당했다, 거짓말했다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피해자 측을 도와주는 건데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합의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합의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선정된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번도 경찰 채용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 판례고요. 제 기억에는 2020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번도 별표 치시고요. 자, 이것도 접견교통권에 굉장히 헌재하고 싸움박질이는 거 아시죠?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 만나는 것이 헌법상 권리냐? 판례는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변호인 되려는 자, 아직 변호인이 되지 않은 변호인 되려는 자도 자, 만날 수 있는 피의자 피고인 만나자고자 하는 권리가 뭐를 보겠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겠다. 당연히 누구 입장이냐?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읽어드리면 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에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입장하고 뭐가 다르냐? 피의자가 피고인 만나는 거나 피의자가 변호인 만나는 거나 변호인이 피의자 만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가 이거예요. 표리 앞뒤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 되려는 자의 조력받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뭐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겠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에 별표 치시고 이게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자, 피의자와 접견교통권 허가 여부의 결정 주체. 3번에 1번 지문 별표 치시고 수용자의 접견교통권 접견 신청했을 때는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는 접견을 허용 여부는 당연히 누가 결정해야 되냐? 두 번째 줄에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위임받는 교도관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너무 당연하죠. 누구를 만날지 여부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얘들이 결정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접견하는 거. 다만 2번이 쟁점이죠. 대신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피해자 신문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피해자 신문의 주체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니까 얘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신문 중에 접견교통권의 허가 여부는 누가 결정해라? 수사기관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변호인 되려는 자가 피해자 신문 중에 접견 신청을 한 경우 허가 여부 결정할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에요? 피해자 신문하는 경우에도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결정한다. OX, X. 원래 접견 허가 여부는 교도소, 구치소장이 결정하는 거 당연해요. 다만 피의자 신문할 때는 누가 한다? 수사기관이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4번 형집행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구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9시부터 18시 한다라고 형집행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볼 수는 없다. 그럼 요 시간 넘어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접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칙은 9시부터 18시인데 피의자 신문할 때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주체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주체니까 수사기관이 결정을 하겠다. 다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넘기시고 5번. 자, 5번 판례 별표 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2019년도 판례인데 나옵니다. 다. 자,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이 접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이거 위수중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서 접견교통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수정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의뢰돼서 변호인 데려는 자가 검사한테 나 접견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검사가 너 변호인 아니니까 안 해줘 이랬어요. 선임계 네, 그 전까지 안 해줘 라고 해서 접견 자체를 허가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접견 신청을 불허했다. 이거는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자,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된 이건 중요 판례예요. 이슈되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이 의뢰를 받아서 아직 변호인은 안 됐지만 변호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접견을 신청했는데 변호인 검사가 뭐라고 깠냐면 너 변호인 아니잖아 라고 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했어야 됐다. 보장하지 않고 그 후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7급 시험에 출제가 됐고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고 법조인 이슈가 되는 판례입니다. 이슈가 되는 판례고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